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 방송 불세.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영학 박사 이효입니다. 네, 또 새빨개? 네, 엄청 큰 불세를 또 그러니까. 넣고 박사님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또 해볼까요? 예, 점점 깊어지는 이 맨날 거래소 해킹된다라는 그러니까 요즘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빗썸도 됐고 네. 그 전에도 뭐 어느 거래소였죠? 빗썸 전에? 빗썸 때 몇 번 있었고요. 예, 지금 코인레일이 코인 또 레일이 아예 지금 멈춰 있어서 엄청나게 또 사실 아시다시피 예. 저희도 좀 아픔이 있죠? 메디블락이라는 걸 좀 가지고 있었는데 아픔이 있고 지금 접속도 어디가 있는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거래소들이 너무 중앙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걸 해킹에 대한 이슈가 늘 해킹이나 존재하죠. 뭐 보안, 네. 뭐 그리고 뭐 수수료, 그렇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네. 있고 고민도 사실 이런 있고. 것들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정신에 어긋나잖아요. 어긋난다는 얘기가 많이 있죠. 센트럴라이즈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네. 덱스에 대해서 한번 덱스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거래소도 덱스. 탈중앙화되어야 된다. 당연하죠. 그 거래소가 탈중앙화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리퀴디티 유동성이 부여가 돼야 그렇죠. 실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인가요 오늘 그러면? 네, 그거에 대해서 할 예정인데, 네. 예, 저희가 또 바로 어제, 네. 테스 토큰 이코노미 바로 스터디 그룹에서 바로 공유해드리는 거죠, 저희가. 예, 네. 나눈 얘기인데 네. 바로 저희가 공유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방송으로. 네. 예, 디센터에 네. 교육 담당하고 계신 김민수님께서 김민수님, 주옥 같은 발표를 어제 발표를 해주셨어요. 잘해주셨어요. 발표 너무 잘해주셨어요.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네. 허락도 안 받고 무단으로 씁니다. 네, 네. 일단 공개. 저희는 투명한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정신은 공개의 원칙이죠. 그렇죠. 투명성. 네. 그래서 제목을 덱스의 리퀴디티 부여하기. 덱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상 철학 다 좋아. 네. 근데 사는 물량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아직 실현된 곳이 없고 그 중앙화 거래소들도 사실 몇 개 외에는 잘 되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탈중앙화 거래소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이게 잘 되려면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의 소위 말하는 물량이 많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이제 그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야 되는 숙제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 덱스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해주죠. 디센트럴라이즈드 익스체인지를 얘기하는 익스체인지, 거예요. 네. 탈중화된 거래소 혹은 교환소 뭐 이런 느낌인 그렇죠. 거죠. 네네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리퀴디티, 유동성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섹스와 섹스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그래, 센트럴라이즈 익스체인지와 덱스. 디센트럴라이즈 익스체인지. 그게 섹스와 덱스가 되네요. 섹스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anyway. 네. 하여튼, 섹스와 덱스를 놓고 보면. 먼저. 뭐 차이점을 이렇게 분석해 놨어요. 거래 발생 시 자산의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가?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네. 잘 모르겠어. 네네. 결국. 근데, 실제 센트럴라이즈된 거래소에서는 장부상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실제 매수자가 사는 게 아니라 매도자가 넘겼다고 해서 매수자가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거기에 마켓 메이킹하는 기능을 해주는 유동성 공급하는 그런 회사가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 내부에서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줘야지 중앙화된 거래소가 더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 발생 시에 실제 거래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거래 체결은 되고 얘가 입고는 되고 뭐 이렇게 매도는 된 걸로 처리가 되지만 근데 P2P로 거래하는 경우는 실제 너 팔 거야? 나 팔 거야. 쫙 하면서 거래가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자산의 소유권에 있어서 덱스라는 형태가 더 완결적인 형태고 이상적인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섹스 CEX가 곽강을 받았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 초기의 물량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편안했고 또 저희가 그동안 불세 쫄불하면서 늘 설명드렸는데 제일 핵심적인 요소는 처음에는 저도 그렇고 박사님도 그렇고 암호화폐를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가 암호화폐를 안 가지고 있는데 암호화폐를 살려고 하면 암호화폐가 없으니까 바꾸거나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일단 피эт으로 먼저 해야 되고 피앗 머니를 가지고 거래소에 뭔가를 사기 위해서는 이 중앙화된 거래소를 이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초기 시장에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중앙화된 거래소들 놓게 되면 만약에 신규 코인이 상장을 한다. 그렇죠. 그럼 누가 처음부터 사겠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누가 처음부터 막 팔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할 때 마켓 메이킹 용도로 뭐 기부받는 경우도 있고요. 상장 수수료로 미리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마켓 메이킹 하는 전문 회사를 필을 주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초기에 거래를 활성화시켜놔야지. 아 여기는 맞습니다. 내가 뭐 신규 코인을 갖고 있어서 팔 수가 있네, 그렇죠. 살 수가 있네. 그러면서 이제 마켓 메이킹 기능이 없어지더라도 그렇죠. 어느 정도 돌아가게끔 되는 예, 그런 걸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하된 거래소의 문제점들은 야, 뭐 이게 벌집 계좌인지 뭔지 돈을 막 넣어놓고 장부상으로 기록하는 건지 하드월렛에 들어가 있는 건지 콜드 월렛이라고 했죠. 그렇죠. 콜드 월렛에 들어가 있는 건지 몰라. 투명하지가 않아. 그렇죠. 공개도 안 하는 데도 많아요. 콜드 월렛인 경우에는 안전성은 좀 더 보장되지만 속도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하드 월렛에 넣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킹이나 하드 월렛이 다 털렸잖아요. 보안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투명성 문제랑 보안성 문제. 해커들이 이걸 왜냐면 거래소 뭐 뒤에서 설명 나오지만 해커들이 맘 잡고 공격하면은 그렇죠. 너무나 큰 돈이 들어 있어가지고 충분히 그 공격할 동인도 있는 거고 털면 그 익명성이 많이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현금화가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커의 공격의 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그 돈을 빼가려고 하는 시도가 많고 사실 이게 늘 얘기하듯 도둑과 경찰의 게임과 비슷해서 그렇죠. 경찰은 먼저 막아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날 만한 취약한 곳을 지켜보고 있지만 그런 경우에 조금만 느슨해지면 거기를 통해서 결국은 또 소위 말하는 털리는 일이 발생하는. 그래서 뭐 누구 얘기할 때는 뭐 시한폭탄 같다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겠죠. 뭐 유동성 문제라고도 지적을 해놨는데 뭐 거래소 간에는 서로 배타적이거든. 그렇죠. 이걸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전통 금융시장 규모에 비해서 아직은 좀 작아요. 아직도 작은 물론 편이죠. 많이 집중된 바이낸스나 후오피 같은 데가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아직도 왜냐하면 거래소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인마켓캡에 등록된 거면 거의 10,000개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탑 10까지는 충분하죠, 사실. 인지도도 있고 거래량도 많고. 근데 그 탑 10에서도 거래되는 코인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거래된 코인별로 이게 그 물량 자체가 그렇죠. 다르고 제한적이고 그나마 인지도가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탑 10은 괜찮은데 나머지 그럼 9,990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물량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게 상장돼 있느냐 이런 문제. 그래서 예를 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동시점에 굉장히 뭐 1, 2% 정도가 아니라 5%, 10%까지 차이 난다거나. 김치 프롬 위험 예전에 또 막 30%까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뭐 윤석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공격자 해커는 약한 부분 한 곳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유리하며 거래소는 너무너무 복잡해. 코인도 많고 지갑도 다양하고 복잡한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 보안에 취약한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있는 전체 시스템에 위험이 되고 한번 털리면 신뢰도가 무너지면 불안하거든. 내가 비트코인 뭐 10개 있다 그러면 지금 떨어진 가격으로 봐도 6천만 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불안해서 여기 놔두겠어.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중앙화 거래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 블록체인 우리가 내세웠던 게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인데 왜 거래소를 왜 중앙화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하냐 이거예요. 바꾸라. 디센트럴라이제이션해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자. 블록이 다 저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각 각 수많은 노드나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분산돼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51%를 다 해킹해야지 이걸 그 정보나 이런 걸 빼올 수가 있어. 근데 51% 해킹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 그렇게 원천적으로 디도스 공격 같은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맨 앞에 설명드렸듯이 결국은 지갑 단위로 실제 일이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하다. 아까 그러니까 중앙화된 거래소가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이제 그 물량이 많이 몰렸을 때 처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덱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이전 부분도 매우 명확하고 확실하다. 근데 치명적인 또 한계점이 있잖아요. 이게 한계점이 있죠. 제일 큰 게 유동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이 있어야지 사고 팔고 할 거 아니에요. 난 지금 당장 비트코인 10개가 필요한데 덱스에서 10개를 살 수가 없어. 10개를 살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파는 놈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파는 돈도 있어야 되고요. 파는 돈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피앗머니로 못 산다는 아주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US 달러를 쓴다거나 한국 돈을 쓴다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유저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이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 요거까지는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유동성이 제일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거래 속도. 그러니까 물량을 내놓고 한참 있는데 그
그 중앙화된 거래소에서는 가격이 이미 다운돼 있는데 난 물량 어떻게 해? 이 가격에 내놨을 때 그렇죠. 이런 거라든지 네. 빨리빨리 체결이 돼야 되고 난 이거 사가지고 ICO에 참가해야 돼.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냥 사용성. 네. 아주 UI UX가 중앙화된 거래소들은 기존의 그 증권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다 그렇죠. 보니까 호가창이나 네. 이런 게 UI UX가 기가 막히게 그렇죠. 나오는 데가 많아요. 네. 모바일로도 맞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네. 경우 기가 막히게 달려 있어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준비가 덜 된 것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나 코인들 자체가 네.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완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상태인 것들을 가져다가 다시 또 거래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좀 허들과 어려움이 있다. 근데 마지막에 원체인인 경우 선행매매 네. 내가 덱스지만 내가 얼마에 몇 개 뭐 비트코인을 내놨다라는 게 정보가 나오면 다른 거래소하고 가격 비교해 가지고 이게 그렇죠. 그 아비트리지 거래가 가능해질 그렇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먼저 아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먼저 아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가격 변동에 대한 선행 지표를 그렇죠. 그 숫자를 알기 때문에 네. 사거나 팔거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무위험 차익 거래를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더북을 숨겨야 되니 말아야 네, 되니 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네. 예. 네.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이 네, 기본적인 지금 어떻게 보면 배경 지식이 나보고 네.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한 말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